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경환구입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고요. 자, 마켓 타이밍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코인을 사야 하는가? 아시다시피 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잘못 들어가잖아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그냥 훅 갑니다. 특히 최고점에 사가지고 최저점에서 팔면은 마이너스 85%, 90%확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훌륭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는 일단 비트코인 기준이에요. 비트코인 기준 최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매수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70%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반토막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또 한 번 반토막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70%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70% 떨어지면은 관심은 갖되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진리는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팔아라가 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70% 떨어진 후에도 그 후에 또 반년에서 1년 동안 빌빌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심지어 비트코인만 이렇다는 거지. 비트코인은 그래도 많이 떨어져도 한번 겨우 85% 정도 떨어지면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알트코인은 70% 떨어진 후에 그 후에 또 반토막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비트코인 기준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도 70%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356불이었는데 그 후에 또 떨어져가지고 165불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으며, 2018년 6월에도 70% 떨어져서 5,850불이었는데 여기서 3,216불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도요, 6월 16일 날 최고점 대비 70% 빠져가지고 2만 불까지 떨어졌는데 그 후에 또 15,000불까지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2배 올라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마켓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최저점을 찍고 일단 그 바닥에서 빌빌거리다가 거기서 2배 올랐다라는 거는 그래도 얼추 상승장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2013년 10월, 15년 11월, 그리고 19년 5월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코인이 최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진 후에 빌빌거리다가 진짜 최저점을 찍고 거기서 2배 오른 사례가 이렇게 3번 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타이밍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갔으면은 일주일,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후에 돈을 거의 매번 벌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점까지 비트코인이 거기서 상승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2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코인이 9배, 10배, 50배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2022년 11월 21일 날 비트코인이 비트피넥스 기준으로 15,501불에 돼가지고 이때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2배 올랐죠. 정확히 말하면 2배는 31,002달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욕심에 휩쓸려가지고 3200달러 정도에 이미 1차 매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때 여기 이제 좀 들어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사람들이 계속 계좌가 하기 때문에 그래 보여드리지 뭐. 여기 이게 이제 바이낸스 계좌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코인이 1.78 BTC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BTC에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좀 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BUSD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달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사가지고 팔았는데 찌꺼기가 남은 잡코인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헤이비트에 좀 예치 상품을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돈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야 이게? 27만 달러? 뭐 이 정도 있네.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조만간 일부 좀 끌어와가지고 2차 매수를 할 건데요. 2차 매수는 이제 언제 하냐 하면은 진짜 31,000이 되면 2차 매수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제가 3200불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는 29,500불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다시 3200을 돌파하고 31,000을 가면은 이제 2차 매수
매수를 이제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이제 좀 매수 보유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열심히 알트코인을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40도 넘고 늙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냥 매수 보유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최저점 대비 2배 올라갔을 때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파는 경우가 한 2년 후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매수할 때는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아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절 익절폭이 당연히 있는데요. 그 손절 익절폭은 한 50% 정도입니다. 하시겠죠? 근데 야, 50% 떨어질 때 손절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투자하는 금액은요, 제가 투자가 가능한 자산의 한 5%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95%는 딴 거를 할 거고 5%만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총 자산의 2.5% 정도 손해를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뭐 내가 5% 들어갔는데 그 5%에서 절반 짜지면은 내 총 자산이 2.5% 날리는 거잖아요. 물론 뼈 아프고 짜증나고 슬프기는 하겠지만 뭐 그게 뭐 제 밥 먹고 사는데 큰 뭐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손절 폭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손절이 그 되었을 때는 내가 총 자산 대비 얼마나 잃는가, 이게 사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코인은 변동성이 또 워낙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의 손절을 하겠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0%는 아시다시피 하루 만에 움직이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절폭을 굉장히 크게 잡아야 합니다. 크게 잡아야 돼요. 손절폭이 낮으면은 너무 빨리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를 1년, 2년 가져가야 지금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고 변동성이 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손절폭은 크게 잡고 그 대신에 투입하는 자산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샀는데 막 5배,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익절폭을 점진적으로 좀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러면은 1억을 투입했어요. 얘가 지금 10억까지 갔어. 10억까지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10억이 5억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손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1억이 10억이 됐는데 5억 되고 손절하면은, 야, 그럼 네가 5배 번 거잖아. 그래, 5배 번 거는 맞는데 10배 벌었다가 5배 보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계획대로 얘가 10배 오른다라고 치면은 제가 익절폭을 50% 잡지는 않고 뭐 20%, 30% 식으로 줄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이 진짜 10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5억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뭐 7억, 8억 이때 손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손절의 익절 단계는 50%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샀기 때문에 와인스타인 책 같은 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손절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준이 50%예요.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이 코인을 산 거는 보면은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 세틀라이트, 굉장히 유식한 단어죠. 이제 코어라는 거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90에서 95%는 정상적으로 자산 배분도 하고 펀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자산으로 10배, 100배 수익률을 노려보는 것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입니다. 왜 코어 세틀라이트를 하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산에 내 자산의 50%, 100%를 몰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돈이 빵이 되는 겁니다. 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90에서 95%는 멀쩡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정상적으로 자산 배분이나 이런 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5%로 대박을 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잘 안 되면은 그 자산의 5%를 말아먹고 끝나면은 되는 건데, 잘 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억이 있는 사나이가 5천만 원을 이런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TQQQ라든지 또는 이제 좀 이상한 자산 뭐 NFT라든지 이런 데 갖다 박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10억을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을 5%를 여기다 갖다 박으면은 그럼 최악의 경우 5천만 원을 날리게 되겠죠. 짜증은 나겠지만 그럼 그 사람의 자산이 10억에서 9억 5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 5천만 원이 100배가 돼서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0억 자산가가 60억 자산가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의 핵심입니다. 95%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되 5% 또는 10%로 대박을 노리기. 10% 좀 많은 것 같다, 야. 5%로 하죠. 5%로 대박을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 계좌를 깠죠. 헤빗 계좌도 좀 깠고. 자, 그래서 이제 23년에는 제가 계좌를 좀 많이 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맨날 내년에 계좌 안 까고 내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 깎아줄게. 23년부터 이제 주식도 이제 까고 이렇게 이제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내로는 분명히 깔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떤 형태로 까는지, 이제 그리고 왜 까느냐, 이제 콘텐츠 조만간 자동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여드려야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서 홍보도 하고 계좌도 까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니까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정말 유익했죠, 그죠? 유익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이 들어갔으니까 코인이 좀 이제 올랐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올라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코어 세틀라이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